민주당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라는 혁신위 제안을 놓고 다시 당내 갈등 조짐이 불거졌습니다. 그건 입법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6월달 정당 대표 연설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혔는데 또 이걸 기명투표로 하자. 지금 이 당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이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기명투표 하자는 이재명 대표님, 구속이 두려우십니까? 앞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생색내지만 뒤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 기명투표로 하겠다며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포기하려는 꼼수를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민주정당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인민재판 하자는 건데 이거는 수박 섹틀쇼를 넘어가지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걸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기명으로 바꾸자. 이거는 정말 지금이라도 걷어줘야 돼요. 걷어야 된다. 민주당 핵심위에서 걷어줘야 돼요. 이게 기명투표 논란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불체포 특권을 놓을 거냐 놓지 않을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의미가 없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혁신위원회가 뭐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기국회 전까지만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논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동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혁신위가 이제 별로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건 그 내부에서나 바깥에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개점 휴업이 아니라 사실은 개점 폐업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라도 관심조차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위에서 기명투표하자고 제안한 건 제가 볼 때 의도는 뭐 좋았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윤관석 의원이나 이상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왜냐하면 누가 그 사람들을 방탄을 해줬는가를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민들의 눈이 있으면 시선이 있으면 창피해서라도 못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한 의도에서 기명투표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 이재명 투표에 표결이 있었잖아요. 체포동의안 왔을 때 그때 한 20표 이상의 반란표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개딸들이 누군지 색출하라. 그런 굉장히 인민재판식의 그런 그 외압의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그런 식의 민주당 내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날아왔을 때 자기를 방탄하기 위한 그런 책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방금 전재석 의원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어요. 자, 이거 기명투표로 하고 나는 일단 투표 뒤에 숨어 있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사용할 이유가 없고 국민들이 아니 왜 저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어? 도대체 국회의원들끼리 어떻게 짬짬이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욕을 할 때 누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좀 알자라고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절차라서 기명투표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바꿀 것에 대해서는 전 국회가 충분히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곧 이제 뭐 8월 달쯤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또 넘어올 거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6월 이제 뭐 불체포 특권 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영이 이걸 들고 나온 것은 언들 얘네들 알아서 기라 이 이야기죠 이게. 제 말씀도 이거예요. 사실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요. 없는 건데도 이 메시지 넣으려고.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럼 왜 했을까라는 거죠. 뭐 당연히 군기 잡는 겁니다. 다음 날아올지 모르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 아직은 공천권 나한테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부글부글 한다는 거죠. 아니 불체포 특권을 이미 포기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국민들 잘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표기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입법 사항이고 절차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해도 날라오면
일단 표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를 내리는 거죠. 8월 영장 청구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은 마지막 게이트키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영장 올 수 있다.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집안 싸움, 부부 싸움이 일어나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위한 이 선당 후사라는 영화의 법정 장면은 이건 한마디로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느 가정이 깜빵에 있는 자기 신랑을 이렇게 구명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이게 부부싸움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내용의 한 장면입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수감되고 난 뒤에 혼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말하자면 이 혼자 독방에 지금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부인과 어떤 의사소통 또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요 문제는 자필로 쓴 편지, 이게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꼼꼼히 보면 이분들이 법정에서 이런 갈등을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이렇구나라고 이해 못할 만한 일은 분명히 아니다.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저 의원님이 삼류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 이 쌍방울 사건은요, 이화영 지사가 길목을 지키는 게이트키퍼예요. 삼국제 장비가 장판교 앞에서 딱 지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길목을 지키던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길목이 열어지면서 진실의 문이 확 개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절치부심,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부인이 나서서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남편의 구명운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감방에 더 썩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인간적인 모습이 왜 드러나느냐.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는 진영 논리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보다 이재명을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진실을 자기가 압니까? 자기가, 아니 부인이 대북 사업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사업했잖아요.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진영 논리의 동굴에 갇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왜 부인이 변호사를 해임합니까? 그게 부인 변호사입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예요. 왜 본인이 해임합니까? 그것도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장판구의 장비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